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자, 당황한 검찰 이재명 더 못 부른다. 이유가 뭐? 예, 그 얘기를 제가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당황하는 검찰 이재명 더 못 부른다. 언제까지 대장동이냐? 피로감 급상승. 예. 사실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 민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인데 참, 이 민주주의라든지 이 사회의 발전에 크게 관심이 없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했었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많은 모순들을 그대로 놓고 가면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는 거, 민주정부가 아니면 민주정부여야만이 우리 민생이 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정말 답답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났었는데요. 네, 확실히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에서는 또 민심이 더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여기저기 조금 현장 분위기 또 민심을 좀 여기저기 좀 물어보면 그래요. 당장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난방비 얘기 나오는 순간에 다들 바르르 떨면서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예,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난방비 문제만 딱 들이대면 화를 냅디다. 윤석열 때에 대해서 너무나도 똑바로 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 언제까지 대장동만 팔 거야? 도대체 대장동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대장동만 팔 거냐?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들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속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민심은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로감이 결국 난방비 문제를 만나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이재명과 난방비 어떻게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함께 터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터집디다. 당장 분위기가 그래요. 난방비 폭탄이 터졌는데 검찰이 수사 좀 한다고 이 문제 해결이 돼? 도대체 민생을 해결해야지 니들 어디다 신경 쓰냐? 대통령 뭐에 신경 쓰냐? 라는 식으로 지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서서히 검찰도 당황합니다. 빨리 끝내야겠네? 예.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취해온 그 작전을 보면은 어떻게든 간에 이 정적들, 야당 세력들, 자신의 견제 세력들, 오늘 정치적 반대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탄압하기 위해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검찰력을 그냥 아낌없이 쏟아붓는 정책을 써왔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지지율이 나오니까 문제였던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쭉 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민심에서는 반발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니? 에?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는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은 피로가 누적이 돼서 민심이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번 것만 아니고 그 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민심이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거 정설로 돼 있었고요. 모든 수사에서 수사가 6개월 이상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끝날 때 되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그런 반발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사람들이 수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다 이걸 편안한 마음으로 쳐다볼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내가 당하는 수사가 아닐지라도 이 수사 때문에 뭔가 시끌시끌하고 논란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제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식상한데? 예, 식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당연한 겁니다. 사실 박근혜 수사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게 한 석 달, 넉 달 될 때까지만 해도 계속 관심이 갔는데 석 달, 넉 달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슬슬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잖아. 예.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탄핵을 당하고 물러서고 난 다음에, 예. 그 2017년 3월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수사가, 예. 몇 달 이상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제 슬슬 지치기 시작해. 잘 안 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박근혜 뉴스가 재미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수사는 1년이 넘었습니다. 대선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대선이 끝나고도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횟수로는 3년이고요. 지금 총 기간을 따져봐도 1년 6개월이 넘어요. 아마 그럴걸요. 2021년 10월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렇죠. 예. 벌써 1년 반 정도 됐네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로서는 이제 좀 근데 너무 지루한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식상한데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또 이재명을 부른다? 예. 사실 그닥 민심은 반응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재미없는 거야, 이제. 게다가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또 부르겠대. 2번 불렀는데 또 부르겠대. 자, 이거는 웬만해가지고는 이재명에 대한 흠집내기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걸로 보니까 계속 불러 제껴가지고 흠집이 나올 때까지 불러 제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불러가지고는 이재명을 흠내기 힘든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검찰의 스탠스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서히 시민들이 그런 검찰의 스탠스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결정적으로 뭐가? 난방비 문제가 딱 떨어지면서 야, 너 난방비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이거는 대단히 당연한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였으면 벌써 일찌감치 수사 피로감인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니까 아직까지 수사 피로감 이런 얘기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기 시작해요. 벌써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자, 아시다시피 지난 28일, 어제죠. 어제 이재명을 소환을 해서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소득이 없었어요. 12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야. 사실 처음부터 무리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맨 처음에 검찰이 이 사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할 때 뭐로 시작을 했습니까?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을 했죠. 근데 슬그머니 정치 자금으로 바뀌더니 결국에 이젠 다시 배임이 돼버렸어요. 근데 배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돈 받은 건 없다는 거야. 나한테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원래 대리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무원들한테는 대리의 법리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대리인이고 국민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래서 대리라는 그런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 대리인은 반드시 나한테 이 임무를 맡긴 사람의 신뢰에 보답을 하고 부응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 임무를 준 사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신뢰를 배신한
그런 행위를 보고 배임, 신뢰를 배신했다, 임무를 배신했다는 뜻에서 배임이라고 뜻이 씁니다. 배자가 배신할 배자거든요. 임무를 배신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임무를 부여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게끔 행동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줬다. 그게 배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돈을 받은 게 있나? 없어. 나는 이익을 안 보고 제3자가 이익을 봤으면 그걸 보고 배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달리 말하면 배임은 뭐다? 돈 받은 건 없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돈 받은 게 있으면 그게 뇌물이거나 정치자금이 될 텐데 돈 받은 게 없으니까 이재명이 받은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 배임으로 넘어간 거야. 지금 다 기사 보세요. 결국엔 다 배임으로 넘어갔죠. 처음에는 뭐 얼마를 받았네, 유동규를 통해서 얼마를 받았네, 정치적 공동체가 어떠네 라고 하더니 정치자금법 뇌물 쑥 들어가 버렸어. 지금 뭘로 다시 들어옵니까? 예. 아니, 성남시가 4천억을 더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성남시 이익이 줄었다 이거야. 그래서 적어도 4천억 이상, 1,000억 이상을 더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익을 못 얻게 했다. 뭐 그런 희한한 논리를 대면서 배임이라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해보신 분들, 일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익을 이제 동업 같은 걸 한다, 뭐 협업 같은 걸 한다 할 때 이익이 나잖아. 그럼 이익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관여한 사람들께 적절한 수준으로 나눠 갖는 거죠. 나눠 갖는데, 자, 내가 좀 더 갖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지분대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나눴으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더 받아오지 못했니? 왜 돈 더 벌어오지 못했니? 라고 해서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 지자체장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못하죠. 뭐든지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돈 더 벌 수 있었는데 왜 돈 더 못 벌어왔어?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너 말이야, 조중동 갔으면은, 조중동이나 방송 3사 갔으면은 억대 연봉을 받았을 건데 왜 거기를 안 가고, 그 애매한 조그만한 그런 신문사만 돌아다녔냐? 그건 너는 부모에 대한 배임이야. 뭐 이렇게 되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 여하튼 검찰이 배임죄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자신들이 수사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달 전에 퇴임한 여환섭 그 검사장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배임죄 수사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저 수사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라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배임죄로 뇌물죄라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국에 배임으로 왔다? 돈 받은 건 없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물러설 수 없으니 어떻게든 간에 다른 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기소하겠다? 그게 배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가 망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망한 수사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이 돈 받은 게 없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입증한 셈이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검찰은 또 소환한답니다. 근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이미 2차례 뚜렷한 증거가 없이 소환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새로운 증거를 내세운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만 했습니다. 성남FC로 소환한다 그랬죠. 아니 성남FC 뭐 다른 게 아니라 광고비잖아. 아니 원래 시민구단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프로축구단이든 야구단이든 경기단체들 어떻게 합니까? 다 시에서 광고 따와가지고 운영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게 제3자 뇌물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남아날 그 사람들이 없어요. 지자체장들 중에 남아날 사람이 없어요.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줘요. 자, 한국축구협회, 축구협회에 광고를 받습니다. 축구협회도. 그래서 국가대표팀 운영해요. 자, 그러면 축구대표팀
광고를 한 삼성, 현대 얘네들 다 제3자 뇌물이야? 그렇겠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이니 현대니 축구협회 그 국가대표팀 그 경기에 그 스폰서를 된 광고를 한 그런 기업들 다 제3자 뇌물죄로 걸려요. 이렇게 되면. 걔네들은 뭐 정부의 민원이 없었겠어? 문화관광부나 문화체육부 이런 데 민원 없었겠어? 다 있었어. 그거랑 다 연결시켜가지고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그 경기에 광고한 그 기업들 다 걸려요. 뭐 지자체만 걸리는 게 아니야. 국가대표팀도 다 걸려. 국가대표팀은 뭐 광고 안 해? 국가대표팀 다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외국에 외국 그 대표팀들을 데려와 가지고 A매치 국가 대항전 A매치를 하잖아. 그러면은 주로 거기 스폰서를 대는 데가 하나은행, 삼성, 현대 뭐 이런 데예요. 그럼 얘네들 다 뭐야? 다 제3자 뇌물이야. 하나은행이 만약에 정부 금고 뭐 이런 거로 선정이 됐다. 그럼 다 뭐다? 다 제3자 뇌물이 돼요. 그런 거 아니야. 정부 금고 지정을 위해서 국가대표팀 그 경기에 스폰서를 했다. 광고를 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 지자체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국가대표팀도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안 걸리는 데가 없어. 참네. 아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전 거 다 끌고 와야 돼 지금. 진짜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장난하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검찰은 계속해서 추가로 이재명을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가짜는 거지 이제 슬슬. 지금 많은 분들이 성남 FC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아요. 다 돌아서서 얘기를 해.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쪽 사람들도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도 있다? 이 대장동에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이재명이 뭐 꿀리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야 지금까지 파서 못 꺼냈으면 이제 없는 거지 뭐 이제 뭐 의심스럽지만 아유 그래도 뭐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인정을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즉 민심도 더 이상 이제는 검찰 수사에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계속 재소환하겠다고 설치지만 아우 쟤네들 뭐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계속 설치네 라는 비판만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을 붙이게 된 게 사실은 난방비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이 난방비 문제가 이재명과 만나서 이렇게 폭발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난방비 문제가 뭐 난방열사도 아니고 말이야. 난방비 문제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재명이라는 이슈를 만나가지고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난방비 폭탄이 이렇게 터졌는데 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안 나오고 이재명만 때려잡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방비 때문에 폭발한 민심이 당장 뭐라고 하고 있다? 검찰 수사한다고 해서 난방비 문제 해결되냐? 검찰이 난방비 문제 해결할 거냐는 얘기로 해결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야 나 이재명이고 뭐가 싫고 다 됐고 당장 내 난방비부터 해결해 봐봐 라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10만 원 정도 나오던 것이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 더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 정도는 다들 별게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평소 한 30만 원 나왔던, 그러니까 평소 한 20만 원 나왔던 사람들은 35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고 평소 30만 원 나왔던 사람은 70만 원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난방비 인증하신 분들 보면은 보세요. 지금 50만 원, 70만 원, 60만 원, 어마어마한 액수들이 꽉 찢겨서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민들은 중산층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그 월급을 받아오면은 나갈 돈이 빤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금 나가고 뭐 아이들 학원비 나가고 뭐 이런저런 할부비 나가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진짜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난방비가 이렇게 관리비가 그렇게 뭐 지난달에 40만 원 나왔는데 이번 달에 70만 원 나온다. 이렇게 돼 보이면 가게가 휘청하죠. 여유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 신경을 안 쓰고 전부 다 이재명 때려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럼 대대 국민들 보기에는 뭐 하는 거냐? 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은 못하고 자꾸 남 탓만 하죠.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 남 탓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난방비 문제 그래 누구 책임인지는 됐고 누구 책임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누구 책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할 거야가 없는 거죠. 그러니 국민들로서는 빡이 돌겠지. 빡치겠지. 그런데 윤석열은 뭐 검찰 수사한다고 난리가 났고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하고 뭐 그 서초동에 난리가 났다 그러지 이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아 됐고 뭐 어떻게 할 건데 민생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슬슬 보수 진영 내부에서 보수 농객이라는 사람들이 슬슬 이제 그만하고 이 중도층을 잡아야 되지 않니? 중도층을 잡으려면 자꾸 이렇게 이 정치 보복을 하는다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노조를 때려잡는 모습 이런 걸 가지고는 더 이상 중도를 잡을 수가 없어. 보수층들을 윤석열한테 끌어올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중도층을 끌어오기는 힘들어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오늘 지방신문에 나온 건데요. 이 부분입니다. 더 이상의 정치 보복 프레임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더 이상 끌고 가기도 쉽지 않다. 효과도 이미 다 소진됐다. 반노동과 우경화된 노선은 보수층을 끌어오는 효과는 있지만 확장은 안 된다. 이게 한 지역신문에 난 겁니다. 강원도 쪽에 있는 지역신문에 난 건데 보시죠. 더 이상의 정치 보복 프레임은 국민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있고 더 이상 끌고 가기도 쉽지 않다. 자, 더 이상 이재명을 가지고 끌고 다닌다고 해서 이재명을 이재명을 검찰청으로 끌고 온다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노조 때려잡는 걸로 해서 지지율 높아진다. 이제 그럴 때는 지났다. 라는 지적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 자, 이게 뭐 지역신문 기껏해야 지역신문 아니야. 지역신문에 나온 얘기를 뭐 어떻게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냐? 전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 중순에 갑자기 윤석열이 지지율이 갑자기 좀 올라간대. 1월 말 12월 말부터 1월 초 1월 중순까지 윤석열 지지율이 자꾸 올라갔다고 그랬죠. 되게 열받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미국의 모닝 컨설트 그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이 자꾸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꼴찌를 자꾸 벗어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윤석열 다시 꼴찌입니다. 미국 모닝 컨설트 정기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다시 22개 나라 지도자 가운데 22위, 2주 만에 다시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맨 아래쪽에 윤석열이 있습니다. 아이고, 잘 안 보입니까? 그럼 잘 보이게 해드려야죠. 자, 기시다 총리는
예, 기시다 총리, 예,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요하네스 총리, 그 다음에 윤석열 이렇습니다. 기시다가 지지율은 제일 낮아요. 22%. 그런데 부정평가가 65%입니다. 윤석열보다 무려 5%나 낮아요. 그래서 꼴찌를 면했고요. 요하네스 총리, 노르웨이의 요하네스 총리 지지율은 24%고요. 부정평가는 68%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은 23%고요. 예, 부정평가는 70%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22, 23, 2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부정평가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늘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는 64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예, 이게 70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 부정평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힘입어서 윤석열은 다시 꼴찌로 내려앉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하고 긍정 지지율은 오히려 윤석열이 1%가 높은데 부정 지지율이 무려 5%나 부정적인 여론이 5%나 더 높다 보니까 결국 마이너스 꼴득 실차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꼴찌로 내려앉은 거죠. 자, 그동안 지지율은 높아지고 부정평가는 낮아지고 이러면서 윤석열이 꼴찌를 벗어나고 막 그랬었어요. 꼴찌 벗어난 지 2주 정도 계속 꼴찌를 계속 벗어나고 있었어. 그런데 역시 민심은 무시 못하는 겁니다. 다시 윤석열 지지율은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빠르게 오르고 결국 다시 꼴찌를 하게 됐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뭘 우리는 알 수 있다? 윤석열에 대한 사람들의 염증이 커져가고 있다. 중간층이 거의 없어지고 한때 형성됐던 중간층이 빠르게 다시 부정평가층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점이 다 뭐 난방비 터지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자꾸 소환하는 성남FC로 불렀다가 대장동으로 불렀다가 또 부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지율 급락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윤석열 이런 지지율을 보면요, 검찰이 이재명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을 소환하려고 어떻게든 뭐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해보겠지만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힘들 거다. 이재명 의원이 출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큰 정치적인 타격 없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오히려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정치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미 여론 왔잖아. 2번씩 갔잖아. 근데 3번 또 오라고? 야, 그건 난 못 가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민심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여론도 지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재명 검찰 출석이 고비를 넘겼다. 그리고 민주당이 2월 달에는 공세로 전환할 것 같다. 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상민 탄핵,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벌써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검찰이 추가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소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검찰이 물러서면은 아무래도 좀 모양 빠지니까 한 번 더 소환하는 척은 할 거예요. 하지만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정치적인 타격이 있거나 그러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즉 이제 검찰이 이재명을 추가로 소환하지는 못한다. 그 이후에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바로 난방비 폭탄 때문이었다. 서민들은 이재명 됐고 난방비를 해결하라고 라는 거죠. 이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전 정권 타령, 그래 전 정권 탓이라 치고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얘기에 답하지 못하면 전 정권 타령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민주당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 알겠는데 그래 니들은 뭐 어떻게 할 건데? 니는 뭐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뭘 하겠다는 걸 해봐. 내놔와봐. 남 탓하지 말고. 에? 오세훈, 너 뭐 어떻게 할 건데? 너 대책 없지? 대책 없으니까 남 탓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대책을 갖고 와봐. 너 어떻게 할 건데? 남 탓하지 말고 가지고 와. 라는 얘기를 이제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알겠고, 그래, 내 탓이라 치고, 그래, 니는 그래서 뭐 할 건데? 니 뭐 할 건데? 라고 강하게 따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자 지금 오늘, 아까 보니까, 어떤 많은 분들이, 아, 예, 책, 이거 슈퍼챗, 릴레이를 해주셨네요. 하모니님, 정선아님, 칠성이님, 소백사님, 그 다음에 랄랄히님 해주셨고요. 한울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다들 후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회원도 지금 여러분이 또 새로 가입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회원 수가 좀 많이 늘어나서 정말, 저도 요즘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방금 5,300명까지 갔는데요. 아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시청자분들 뵙게 된 것도 오래간만이네요. 예,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저를 꼭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떡집 아줌마님, 당장 특검해라. 국민이 죽어간다. 홍진아님, 민주당은 더욱더 강력하게 라고 하셨고요. 예, 지난 여름님, 실시간 5,300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예, 준한님, 산업용 가스는 인하시켜주고 국민들이 봉이냐. 예, 난방비 얘기가 나왔기 마련인데, 난방비의 가장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게 가스 요금, 특히 산업체 가스 요금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 가스 요금을 일반 서민들한테서는 가정용 요금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30%, 40% 올랐다 그러죠. 이게 사실 숫자 장난이더라고. 해보니까 40%라고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분모를 바꿔버리니까 50%로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6,000원 했는데 올리고 난 다음에 9,000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9,000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30%가 오른 거지만 6,000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50%가 오른 거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 딱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르지 않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50%가 오른 건데, 올린 가격으로 기준해 가지고 오르기 전 가격을 해보면 70%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된다? 30%만 올렸다고 구라를 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금 뭐 30% 올랐다, 38% 올랐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부담을 보면은 적어도 50% 이상 올랐어요. 10만 원 내던 사람은 15만 원 내고 있고, 15만 원 내던 사람들은 24만 원 정도씩 내고 있고요. 30만 원 내던 사람은 45만 원. 그리고 이게 누진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점점 불죠.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난방비가 원래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던 사람이다. 그럼 현재 이번 난방비는 300만 원 나와요. 지금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죠. 자, 그런데 자꾸 대장동 수사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날까. 아니, 대장동 수사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평생 가서 만져보지도 못한 돈, 지네들은 하룻밤 술값으로 썼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원료를 안 받아요. 기자가 기사 안 쓰고 그 돈 대가를 받았다. 그 돈 가지고 기사 안 쓰는 대가로 몇 억을 받아 먹었다, 9억을 받아 먹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열받아. 듣기 싫어 이제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듣는 거 싫단 말이야. 그런데 검찰은 지금 뭘 하고 있다? 계속해서 대장동 하고 있으니 서민들은 야, 대장동 됐고 난방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경준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부패한 판검사들 썩어 빠진 언론님도 감사드리고요. 송광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혜란님, 예,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민심의 변화가, 민심이 폭발이 이재명을 또 끌고 와서
괴롭히겠다던 검찰의 의도를 상당 부분 꺾어버렸다. 아마 검찰로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서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난방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검찰로서는 더 이상 이재명을 소환하기 어렵게 됐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를 하나 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